후티 참전. 여러분 후티가 뭔지 아시죠? 후티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요. 이 후티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는 국가 예멘, 북예멘, 남예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념 문제 때문에 통일이 되고 있지 않는 유일한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한반도요, 또 한 곳은 예멘이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많이들 회자가 됐었죠. 거기 예멘에 있는 반정부군이 후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티 반군 그러면은 산속에 숨어 있는 오합지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규군이 35만 명을 헤아리는 부대입니다. 후티 반군요. 이제 여기가 홍해에 참전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홍해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저 북쪽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는 그 밑에 쪽 바다가 홍해입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해서 나가면은 이제 저 아덴만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저 아라비아 반도 위쪽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부분, 지금 저희가 붉은색으로 원으로 칠해놨는데 거기가 호르무스 해협입니다. 호르무스 해협의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저곳을 통과한다면 홍해 저 밑에 부분에 있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는 12%가 통과를 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충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틀어준 그 실제 무장 세력이 후티 반군입니다. 저희가 붉은색 이 영역으로 표시를 한 후티 장악 지역이 바로 저곳입니다. 홍해의 상당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사실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후티 반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습을 하고 참전 선언을 했습니다. 야히야 샤리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주요 군사시설에 탄도순항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다. 이스라엘이 공격과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종교적으로 시아파 세력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가면은요, 레바논,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 두 나라, 특히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그 팔레스타인 세력이 있는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세력.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후티 장악 지역. 이게 지금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포위하고 있는 저항의 축, 이제 그걸 말합니다. 사실 예멘은 예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멘은 작은 나라인데 이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라는 중동의 강대국들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군을 지원하고 이란은 반군을 지원하고 그런 모양새다. 2023년 여러분 기억 생생하실 겁니다.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그때 큰 전쟁이 한 차례 빚어졌었는데, 그때 후티가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하고 동조하는 의미에서 홍해에 있는 상선 30척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액이 1조 달러가 넘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티는 예멘 영토의 4분의 1을 점령하고 있고 무장 군대가 35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후티 반군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부대인데요. 지금 사열을 하고 있는 저 부대가 그냥 오합지졸 반군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후티가 움직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사태에 본격적으로 참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분은 뭐냐? 아라비아 반도 그 동쪽 끝에 있는 그 원유 생산 시설에서 이제 서부 지역까지 이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원유 수송로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본격 참전을 할 수가 있다. 사우디가 참전하면 아랍에미리에이트도 참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도 참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토도 참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후티 반군은 미국하고 잠정적인,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유조선을 건드리지 않기로 하는 잠정적인 휴전 상태에 있는데, 그걸 깨뜨리게 되면 이제 2중 3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란 당국자들에게, 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란 당신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원해 준 만큼 우리도 성의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일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 해군, 그 다음에 해병대는 이제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작전이 가능한 부대가 해병대죠.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 함에 여기에 이제 탑승을 해서 지금 3,500명 병력이 중동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지상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 지상전을 벌인다면 아까 지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저 북쪽에 있는 하르그 섬, 그리고 저희가 동그라미를 친 저 호르무스 해협, 그 이란 쪽에 있는 몇 개의 섬들, 그 다음에 그 해안 지역들, 그러니까 작전 지역이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란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서쪽에 있는 이란 생산 원유의 90%를 선적한다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려고 할지, 아니면 호르무스 해협을 점령하려고 할지, 이렇게 부분 지역에 대한 기습 타격을 노리는 것이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전면전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1만 7천 명 파병 검토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 보도입니다. 제82 공수사단, 낙하산 타고 투하하는 공수사단 2천 명 추가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란의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 갈리바프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미군이 상륙하면 불태울 것이다. 항전 의지를 이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굴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 공군기지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E3 센츄리 조기 경보 통제기, 이거 한 대가요 4억 5천만 원짜리랍니다. 근데 이게 완전 파괴가 됐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번 중동 사태에 뒤엉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지금 중동 걸프 국가들 방문하고 있고 방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방해하려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우크라이나 드론 방어 시스템 관련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크라이나 전문가 21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까지도 이번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미국 텍사스 그레이프바인에서 열린 보수정치 행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자유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이란의 신정 정권은 유전자에 독이 새겨져 있는 독사와 같아서 개혁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 레자 팔레비는 신정이 붕괴될 때 과도정부 지도자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과 관련해서 이란은 지금쯤이면 중동의 한국처럼 돼 있어야 됐는데
실상은 북한처럼 됐다. 이런 통탄의 발언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화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신에 시진핑하고 푸틴은 웃고 있다. 뭐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 견제 우선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반면에 지금 러시아는 유가 급등으로 횡재를 누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는 주말 동안 노 킹스, 임금님은 안 돼. 노 킹, 노 킹스. 푸틴은 아니 트럼프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800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최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을 의미한다면서 성조기를 거꾸로 매달기도 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는 유가가 120달러가 되면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 부문도 차량을 5부제 실시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